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10월 이제 마지막 주 주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이제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꼼꼼하게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요일 날 위클리 옵션이 있고 12월 중순에 코스피 200 옵션, 그 다음에 오늘 예측 캔들이 있는데 예측 캔들을 주봉도 하고 일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순서적으로 시스템 분석은 오늘 미국장 잠깐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지금 상당히 외국인의 그 수급에 시달리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월봉, 주봉, 일봉 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필요 없는 분들은 건너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4일 코스피 200 옵션, 그 다음에 10월 28일 위클리 옵션 만기 예측 구간, 그 다음에 코스피는 뭐 간단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예측 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많이 갖는 분도 있는데 이 예측 캔들을 매일 1년 동안만 꾸준히 하면 제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열심히 카이사르와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봉에 대해서 매일같이 지지 저항과 어떤 특정 세력의 세력 기준선을 알게 되면 파생에 있어서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일단 당일 종목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잘 맞지 않는 성향이 있는데 이런 큰 파동이 진행되는 일봉이나 주봉은 그 세력선에 있어서 매도 매수와 제로선 게임이기 때문에 항상 그 구간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면 비법이 필요가 없어요. 뭐 고수를 찾아다니면서 뭐 비법을 알려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연구해서 항상 카이사르는 얘기하기를 평범한 것을 비법으로 만드는 것이 카이사르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다 널려 있는 겁니다. 비법이. 그것을 자기가 체계화하고 일어나 만들면은 그게 바로 비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황에 있어서 비법이 없어요. 그래서 비법을 찾는 분은 여기서 그냥 방송을 듣지 않고 나가주시는 것이 좋고, 저와 꼼꼼하게 일봉 주봉 체크를 하면서 예측 캔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끝까지 열심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이사르 파동연구소에 가면 옵션에, 특히 옵션의 그 위험성과 옵션에 관한 자료가 있으니까 가서 공부를 하시고, 누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파생인으로서 파생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랬죠. ELW, 특히 ELW 옵션은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험악한 도박 상품 중에 하나다. 앞에 이제 영상에서 몇 번씩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가끔 큰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결국 다 망가지는 것이 옵션 ELW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투자를 하고 싶으면 정당한 우리 제도화에서 그래도 세력들과 견줄 수 있는 주식 투자와 선물 정도로 접근하는 게 좋고, ELW 혹시 옵션 같은 경우는 공부를 엄청나게 해서 고수 반열에 들었을 때 선도 세력과 싸워야 이길 수 있다. 어설프게 접근하면은 쫄딱 망한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는 참고용이고요. 투자에 관한 책임은 본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하고 열심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S&P인데요. S&P가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설명드리기를 이렇게 반등을 해도 이 고점을 넘기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대선 전까지요. 그런데 돌파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지금 이 밑에도 지금 기고 있죠. 미국 시장은 좀 틀렸는데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틀린 것이 없다. 위에 가면 매도를 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방향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10월 중순부터는 대선 전까지 큰 폭의 상승이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데이터 값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데이터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지금 보시는 것이 2004년도 대선 기간입니다. 대선 기간 전에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10월 달에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저점을 이제 10월 중순에 찍어서 여기는 대선 전에 급등을 시작하고 그래서 상방으로 이제 올라간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대선 전에 하락을 하고 대선 전 임박해서 V자로 반등을 하면서 추세가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이제 그 저점에서 올라가서 선거날 피크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크게 곤두박질 치고 11월 중순부터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여기는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미국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 꼭 폭등한 건 아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조금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이때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그리스, 이탈리아, 유럽 금융위기가 같이 덮쳤죠. 그래서 선거날 피크 치고 하락의 길로 간 파동이 2008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년도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10월 달부터 이제 조정을 보이고 선거 끝나고 한 차례 더 곤두박질 친 다음에 대세 상승으로 간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선조정도 보이고 잠깐 반등을 했지만 선거 끝나고 나서 큰 폭에서 11월 중순부터 크게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6년도에도 보면 10월 달에부터 조정을 보이고 선거 끝나면서 이렇게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선거 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 선거하면서 급등 파동으로 전개가 됐고, 선거 전에 좀 강세장을 펼쳤으면 선거 끝나고 나서 한번 아랫방향으로 밀었다가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됐다. 어쨌든 선거 전에 고점을 넘어서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것이 이제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가는 급등하는 파동과 선거 끝나고 한 1주, 2주 조정받고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런 엇갈린 파동이 전개가 된다. 그래서 선거 기점으로 해서 급등으로 가느냐, 선거 끝나고 한 차례 더 급락을 주고 가느냐, 그런 파동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은 어떤 팬데믹 때 2020년 때도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조정을 보이고 어떻게 선거 끝나고 나서 큰 폭의 상승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 해서 제가 이제 이걸 토대로 미국 시장이 선거 전에는 올라가지 못한다.
선거 전에는 오르지 못하고 선거 임박해서 조정을 보이면 선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전개가 될 거고, 만약에 선거 전에 이렇게 고공행진하면 선거 끝나고 나서 한 차례 눌렀다가 이렇게 가는 파동. 그래서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미리 선조정하면 밑에서 매수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선거 전에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선거 끝나고 관망을 해야 된다. 한 차례 밀었다가 가는 파동이 지금 보면 딱 5대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전에 하락 쪽으로 보고 선거 직전에 이제 11월 초에 다시 이런 강세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시원하게 내려오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빙글빙글 행보를 하다가 선거를 맞이해서 이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지금 나중에 종합시황으로 정해온 분들은 말씀드릴 텐데, 이곳에서의 옵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11월물하고 12월물에서 엄청난 이런 파동이 12월 달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하는 이제 종합시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런 형태가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조정하면 밑에서 매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상방으로 가야 되고, 선거 전에 위에 행보를 하게 되면 조심해라. 선거 끝나자마자 밑으로 곤두박질 쳤다가 어딘가가 저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장에 이제 화두가 되는 삼성전자 월봉 파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이 지금 상당히 이제 망가져 있는데요. 그동안 삼성전자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려했던 파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지난번에 이제 이 월봉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월봉으로 보게 되면 요 후행 스팬이 캔들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한번 67,000원대라도 한번 반등을 했다가 무너지는 그럴 확률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혹 외국인이 묻지마 매도가 계속된다 그러면 52,000원대 요 선, 이게 121선이요. 여기까지 스트레이트로 내렸다가 반등을 했다가 죽어나가는 그런 파동이, 요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추세선이 지금 1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고 20년 동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붉은 선을 거의 이탈하지 않았는데, 이 22년도에 처음으로 이탈해서 삼성전자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게 계속 우상향 해야 되는데 일본의 소니짱 나지 않을까, 이런 제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폴란드에 있는 노키아, 이런 기업의 형태로 가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웠는데, 다행히 올라서면서 한번 급등하고 쌍봉파동으로 무너져 버린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이 자리는 생명으로 지켜야 된다. 52,000원.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요 딱 박스죠. 앞으로 이 삼성전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요 중심을 돌파를 해야 된다. 그게 7만원이죠. 앞으로 이제 7만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뭐 살짝 돌파한다 하더라도 무너져 버리면 이게 완전한 쌍봉의 형태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쌍봉으로 완전히 이 꼬리는 의미가 없어요. 종가상으로 보면 쌍봉으로 지금 무너진 형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난의 길은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상방으로 가려면 완전히 돌파해서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이 돼야 상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의 위치값이 아주 난처한 구간이 되고, 만약에 이 박스를 이탈하는 흐름이 전개되면 2만원이 하회되죠. 지난번에 3만원대 여기죠. 여기 안 오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수급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예전에 외국인 수급이 49% 까지 줄인 적이 있습니다. 지금 53%인데 지금 5만원대예요. 그럼 만약에 앞으로 4%더 줄여버리면 내려갈 수도 있겠죠. 여기가 지금 거의 59%에서 지분율 59%에서 여기가 50 지금 3%인데 6% 줄이는데 여기까지 폭락이 된 겁니다. 그러면 4%를 더 줄일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뭐 내려갈 수도 있겠죠. 뭐 반등할 때 뭐 매도를 하면은 여기 52,000원이 지지가 되겠으나, 그래서 너무 희망 고문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트레이드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이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해졌습니다.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약 이제 350조 정도 되죠. 350조 정도 되고, 하이닉스가 지금 150조까지 이제 늘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뭐 한 100조 정도 왔다 갔다 하죠. 뭐 80조 뭐.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차, 이게 합쳐서 지금 거의 100조면은 250조, 350조.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네 회사를 합치면은 1대1 개념이 됩니다. 그만큼 시가총액이 팍 쭈그러들었죠. 여기 9만원대, 8만원대에 거의 뭐 500조, 600조에 있었던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을 빡 줄여버렸기 때문에 이 네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 네 종목이 받쳐버리면은 지수는 크게 하락하지 않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네 종목도 잘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가 계속 20만원에서 뭐 30만원대로 가버린다면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시가총액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판세가 바뀌는 거죠. 하이닉스가 여기서 얘가 만약에 52,000원대 못하고 3만원대까지 추락을 해버린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뭐 한 25만원대 30만원 올라간다. 그럼 시가총액이 50% 올라가면 얘가 200조가 되고 삼성전자가 200조 돼버립니다. 거의 이제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수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파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봉으로 좀 분석을 하면 주봉 답이 없죠. 이게 뭐 매크로로 설명하기도 뭐하고 기술적으로도 설명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뭐 어디서 이제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좋은 점은 뭐다? 좋은 점은 많이 빠졌다는 것밖에 없어요. 많이 빠졌다는 거. 여기 이제 5만원 초반대를 지지하고 반등을 강하게 해달라는 기술적 반등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제시하지 않는 한 뭐 가파른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 HBM에서 다시 엔비디아에 뭐 납품을 시작을 했다든지 이런 호재가 아닌 이상 상당히 어려운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일봉으로 지난번에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나쁜 표현을 하자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의 우려점이 옛날에 소니하고 꼭 닮아가는 그런 그림으로 펼쳐진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디램만 1등을 하지 휴대폰 2, 3등, 파운드리 2등, HBM 3등, 가전 2등, 나머지 뭐 파운드리 공장 확대한다겠는데 지금 점유율이 점점점 뭐 16%에서 지금 11%대로 또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평택 공장 잠정 중단, 미국도 저기 가동이죠. 가동 불투명.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게 좋은 얘기가 없죠. 여기에서 호재로 급상승을 7만원대 아니면 7만 5천원대 회복을 하려면 HBM을 어떻게 된다? 납품한다는 소리가 나오면,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급등할 수가 있죠. 다른 부분에서 특별히 삼성전자가 호재가 나올 곳이 없어요. 뭐 파운드리가 갑자기 매출이 확 증가된다든지 휴대폰이 증가된다든지 가전 이런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쪽에서 호재가 나온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삼성전자는 HBM 납품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시장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환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환율이 지금 지난번 고점이 이제 1,400원대인데 이 1,400원대 돌파를 하게 되면 상당히 곤욕스러운 구간에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 이제 이것을 월봉부터 한번 쭉 보게 되면 월봉이 지금 장기 추세 97년도 IMF 때부터 해서 그 다음에 2008년도 그렇죠? 2008년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시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닷컴 버블, 그 다음에 여기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을 때 그 가격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200원대를 안정적으로 환율이 정착해 있었는데, 가끔 이제 무슨 일이 터진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파동,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1200원을 어떻게 넘기지를 않았는데 여기서 돌파가 됐죠. 돌파가 되고 지지하고 다시 움직이는 파동.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고착화됐어요. 이제 우리 환율은 1,400원대. 그래 1,300원대 머물러도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1,300원대 있었으면 주가가 어떻게 막 땅굴을 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고착화됐기 때문에 이 1,300원에 대해서 기업이라든지 다른 나라 투자자들도 이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1,400원, 1,600원대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크게 주식시장에 엄청난 악재가 펼쳐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1,400원 일시적으로 돌파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게 1,440원 돌파해서 1,500원대로 들어가서 만약에 급등하는 파동이 되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하나 이제 또 합쳐지는 게 뭐냐면, 우리 시장에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는 요인은 엔화하고도 관계가 많이 있다고 그랬죠. 엔화하고도 그렇죠. 엔화하고도 주봉을 보면은 주봉 이런 형태고, 지금 엔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50엔을 돌파를 했죠. 150엔을 돌파를 해서 이 엔화하고 이제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어쩌면 여기 안에서 엔화가 150엔대를 앙착하는 흐름이 전개되면 우리도 1,400원대를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환율 체크를 앞으로 장중에라든지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려되는 게 뭐냐면, 다른 지표는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우리가 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미국 10년물 지수는 채권금리, 미국 채권금리 10년물 지수는 항상 봐야 된다. 채권지수. 채권금리 10년물. 그게 4. 지금 30까지, 3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4.3, 특히 4.5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 시장 곤두박질 칠 수 있어요. 지금 이 채권금리 때문에 문제가 돼요. 미국의 채권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굳이 신흥시장, 그 다음에 선진국 바이올에 지금 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한국 시장에 굳이 위험을 무릅쓰면서 주식 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상당히 채권금리가 높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지 신흥시장으로 돈이 올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우리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가 저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한국 시장에 늘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10년물 채권하고 지금 엔화, 그 다음에 원화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시장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봉, 코스피 월봉 파동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월봉에 대해서는 지금 이 형국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켜져서 상방으로 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확률적으로 우리 시장에 지금 호재가 될 만한 걸 막 찾아봐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막 눈 뜨고 봐도 삼성전자도 안 좋고 환율도 급등하고 있고 미국의 채권금리도 급등하고 있고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접어들게 되고 중국 대미 수출도 안 좋고 중국 시장의 수출도 줄어들고 있고 오로지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도 지금 수출이 이번 달 들어서 급감을 해버렸죠. 그런데 이제 오로지 미국에서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는데 다른 곳에 지금 적자폭이 늘어날 수도 있다. 매크로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봉으로는 이쪽에 보면 단지 우리 기술적으로 어떻습니까? 후행 스팬이 캔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게 2470포인트대. 그리고 하단이 2400포인트대. 이 자리만 이탈되지 않으면 폭락은 면할 수 있다. 여기서 계속 머무르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다. 그래서 2600선 200포인트 안에서 잡아버리면은 어려움을 이겨내면 삼성전자의 얼음이라든지 채권금리 돌파 안 하고 대선 끝나고 미국의 급등파동이 전개가 되고 우리 하이닉스가 뭐 새로운 시세를 분출을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면 여기서 지지를 해서 어떻게 다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깨져버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뭐 호황제를 떠나서 여기 막 써있는 뭐 호황제를 떠나서 그러면 그 200포인트를 지지할 수 있는 어떤 힘의 원천이 필요하겠죠. 외국인이 뭐 파는 속도가 줄어든다든지 원화가 1,400원은 돌파를 안 한다든지 미국의 채권 금리가 4.3포인트 뭐 언저리에서 맴돌다든지 그럼 시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 시장에 이제 한 발 또 호재성 재료로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엔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고 금수세 폐지가 된다면 일시적으로 한번 상방으로 갈 수는 있는데 금수세 폐지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밸류어 프로그램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런 밸류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호재성 재료로 반영했을 때 드디어 우리 시장이 강한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호재를 찾는다면 금투세 폐지. 그렇죠? 그 다음에 밸류업 프로그램 작동. 그래서 친화적인 주주 정책을 폈을 때 상방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적으로 보나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상방으로 가기는 상당히 불편하다. 그 뒷부분에, 이따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각 주체별로 포지션이 상방을 막아놓은 포지션으로만 다 들고 있어요. 그래 저 같아도 만약에 상방으로 지금 주식 투자를 하라고 하면 꺼려질 것 같다. 시간을 미국의 대선이 끝난 다음에 조정폭을 본다든지 미국의 강한 반등이 다시 시작해서 돈을 풀어서 올라가는 그림이 되면 혹시나 따라갈까? 지금은 상당히 불안한 그런 구간에 있다. 그리고 뭐 2, 3년 동안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뭐 삼성전자를 모아간다든지 하면 되겠으나 지금 단기적으로 뭐 3개월 정도를 보고 있는 분들은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만약에 잘못돼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상승을 못하고 반짝 상승하는 척하다가 미국장이 무너지는 그림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A, B, C 파동이 된다. 그러면 1750포인트로 곤두박질 칠 수가 있다. 잘못하면. 2400포인트를 지지를 그래서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상방으로 하방으로 밀리지 않으면 이런 파동이 돼야 어떻게 돼? 다시 3000포인트 뭐 이렇게 가는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다. 이게 부러져 버리면 안 된다. 이유는 장기 플랜을 보게 되면 이런 추세선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98년도 IMF 때부터 쭉 이어왔던 파동이 여기에서 부딪히는 그런 자리가 1750선 자리입니다. 그렇죠? 상승하고 75% 조정받고 상승하고 75% 조정받고 상승하고 75% 조정받고 여기 상승하고 75% 조정받고 지금 여기서 치고 가야 되는데 이게 꼭지점이 된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 파동이 전개가 된다.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파동이 전개가 된다. 그래서 2400은 무조건 방어를 해야 된다. 여기 지금 2600은 갈 수 있다, 안 갈 수 있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지금 단지 그냥 버티고 있는 거다. 버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봉 분석을 뭐 지금 선물 파동이니까요. 어떻습니까? 삼각형에 딱 갇혀 있는 형국이죠. 조만간에 뭔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구간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삼각형을 딱 그리고 있어서 조만간에 뭔가 변동성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20일이 120일 데드. 그렇죠? 그 다음에 60일이 20일이 60, 120 데드, 60이 120 데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선이 없는데 60일이 200이라고 240 여기서 데드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모두 데드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요 후행 스팬을 일목을 보시는 분은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여기 십자 파동인데 이게 만약에 빠져 내려가는지 이게 돌파가 되는지 그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다. 월요일날 선물로 여기 상단을 돌파 못하면 하방으로 해서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락의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상방은 무조건 여기 돌파 350선 돌파해야 돼.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여기 61선 첩첩상둥이야. 그래서 제가
간다 하더라도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세력들이 올리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요 구름대를 돌파하기가 이건 대형 호재가 터졌을 때 돌파를 하고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다음 주 미국 대선 앞에 급등 파동으로 시장을 끌으려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어떻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묻지마 프로그램 매수로 비차익으로 막 계속 매수를 해주는 그런 그림이 펼쳐지면 360선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런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 한 박스 쳐다가 곤두박질 치는 것이 더 빠르죠. 외국인 계속 팔아먹고 있었고 기관도 그렇게 수급적으로 매수를 안 해준 상태에서 그래서 월요일 날은 요 후행 스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일목으로 보면 여기가 18일, 27일 그렇죠? 27일이 딱 지난 금요일 대등수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월요일 파동에서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27, 27 대등수치 일치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27 하게 되면 여기서 변화가 없으면 연장돼요. 언제까지 대선 미국 대선까지 연장이 돼서 계속 찌그덕거리다가 대선 끝나고 뭐 상방으로 쳐 올리든지 아니면 곤두박질 치는 그런 형국이 된다. 그래서 월요일 날 지금 우리 정혜원은 제가 양매수를 모아서 한번 승부를 보자고 했는데 월요일 날 변동이 없으면 그냥 손절치고 나온다. 혹시 이 방송을 정혜원들 들으면 나중에 이제 제가 종합시황에서 또 말씀드리겠으나 여기서 모아갔던 거 안 터지면 월요일 날 안 터지면 화요일 날 그냥 손절 쳐야 됩니다. 손실 나는 거예요. 한번 승부를 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대선 때 다시 하겠다. 이렇게 12월 물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요 월요일 날하고 대선 전에 상당히 신중한 투자가 요망이 된다. 먼저 올라가면 두들겨 맞을 것이요. 만약에 대선 전, 미국 대선 전까지 하락을 하면 아마 대선 앞에서부터 반등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앞의 데이터 값으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죠? 참고 삼아서 대응에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른 파동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렸던 것들을 해야죠. 하나씩. 미국 시장 체크 삼성전자 코스피 분석 다 끝났고 요것도 끝났고 이제 앞으로 이거 옵션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하다. 옵션은 듣기 싫다. 그러면 건너뛰기를 하시면 되겠고 이 11월 달 특히 11월 달 그 만기 구간이 이제 변곡 구간이 되죠. 변곡일이 되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파생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이제 도래를 하고 그동안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박스장에서. 만약에 여기서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큰 손실로 이어진다. 그래서 꼼꼼하게 지금 분석을 해드리니까 지루하시다 하신 분은 나가셔도 돼요. 아시죠? 오늘은 특별히 또 주봉, 일봉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 12월 달 동시만기 구간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부터 몇 번 말씀드렸죠. 11월 물은 지금 현재 고점을 352선에 막아놨고 하방을 340선에 막아놨다. 11월 물.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두리를 여기를 해놨는데 12월물은 이게 12월 동시만기죠. 12월 동시만기는 어떻다? 이게 크게 벌어놨다. 뭐 여기 2700선, 2800선 이렇게 윗단으로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12월은 변동성이 위로 최대 2800까지도 200포인트가 더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선두 세력들이 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2월에 아랫단으로는 2470포인트. 그렇죠? 만약 이거 더 깨고 내려간다면 풋으로 막 초대박이 나겠지. 선두 세력들 여기에다가 멈춰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기 끝나고 아니 저 11월 미국 대선을 끝나고는 지금 선두 세력들도 상방으로 지금 크게 열어놓은 모습이다. 하방보다는 그걸 좀 착안을 하시고, 그렇다고 상방으로 뭐 몰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만에 안에 뭐 이슈가 터져서 곤두박질치는 해지 물량도 항상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1월달은 지금 지금 11월하고 비슷하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1월달은 좀 조정을 또 보일 것이다. 밑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올라올 것이다. 1월달은 지금 2600하고 2500선 사이로 지금 구축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 변동성 지수로 이 상하방 폭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여기 보면 변동성 지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키움증권으로 보게 되면 IV 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풋콜 여기 보면 이게 이 기준값이 얼마 20점 얼마, 풋도 보면 지금 20점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변동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수가 박스인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높게 형성돼 있어. 지수가 박스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변동성 지수는 지수가 하락할 때 상승하는 경우가 통상적이고요. 지수가 아주 폭등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난번 팬데믹처럼 묻지마 동학개미 운동처럼 막 급등을 했을 때 변동성이 증가가 되든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때, 과매도권으로 갈 때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 행보인데 변동성이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 뭔가 세력들도 그렇고 시장을 보는 그런 군중 심리들이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변동성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만약에 그게 터지지 않는다면은 양매수한 게 손실이 커지겠죠. 그런데 뭔가 지금 시장이 큰 것이 뭐가 터질 것 같은 기대감으로 개인들이 지금 아니면 세력들이 계속 양매수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 지수가 상당히 높다. 지금 금요일 날 더 높아졌어요. 그렇죠? 목요일 날보다 더 높아졌어. 그래서 양매수한 게 크게 죽어나가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3일째 됐는데. 그래서 변동폭이 지금 만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방으로는 359선 정도 상단으로 보고 있고 밑으로는 331 변동폭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346.25를 월요일날 돌파를 해야 되고 347.50, 350, 352.50까지 올라가는 파동이 전개가 되고 아랫방향으로는 343.75, 342.50, 341, 338.75까지 내려가는 파동으로 지금 월요일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변동성과 미결제 세력의 그 폭은 상방으로는 지금 362.50 구간, 아래쪽으로는 330선 폭을 지금 만기 구간으로 보고 11월 달 대응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미결제 세력들이 뭐 350선 전후에서 마감되면 한 1000억대를 수익으로 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유지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옵션부터 할게요. 코스피 200 옵션 개인 포지션별로 한번 지금 어떻게 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과 외국인, 그 다음에 금융투자, 그냥 기타 법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들고 있나 한번 볼게요. 개인들은 지금 상방에 355선, 외국인도 마찬가지. 이 부분만 넘지 않으면 아랫방향으로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구조로 지금 들고 있다. 개인하고 외인이 한 통속.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누구냐면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는 365 이상이 됐을 때 수익 구간. 그 다음에 330 이하로 내려갔을 때 수익 구간. 기타 법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크게 변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포지션을 쥐고 있고, 외국인과 개인은 355선은 못 넘는다. 무조건 하방이다 라고 이렇게 포지션을 두고 있다. 그래서 355선 나중에 이제 만약에 지수가 반등을 한다고 그러면 355선에서 엄청난 전투가 펼쳐져야 되고, 그 윗단에 365선이 이제 전투 구간이 된다. 만약에 355선을 허용한다 그러면 외국인하고 기관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만약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금융투자하고 기타 법인이 이제 손실 규모가 엄청 커집니다. 그렇죠? 지난 8월 5일 날도 지금 뭐 신문지상에 나왔지만 친한증권인가 뭐 1,300억 손실이 났는데 숨겼다. 이런 제가 말씀드리지만 파생이 그만큼 매우 위험한 겁니다. 여기에는 절대 고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돈 버는 자가 고수가 되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 이상 옵션에서는 승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포지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355선에 대해서는 위로다가 외국인하고 개인이 막아놨다는 거, 여기가 올라가면 최대 전투 구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방에 362하고 365선 요 구간은 또 미결제 세력하고 미결제 세력이 뭔지 아시죠? 옵션 발행하는 세력, 그 다음에 옵션 선물을 매도하는 세력, 이런 세력들이 365선에 또 방어막을 쳐놨다.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위로 올리는 건 3대1 게임이 되는 거예요. 미결제 세력과 개인과 외국인을 다 이겨서 위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그러면 위로 올리는 것이 편할까요? 밑으로 빼는 것이 편할까요? 차라리 손실이 나더라도 밑으로 330의 근처로 끌어내려서 손실을 적게 내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날 이제 위클리 옵션 파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옵션 파동을 보게 되면 지금 그 선도 세력들 구축해 놓은 것이 348선부터 해서 337선 여기까지 지금 구축을 해놨습니다. 약 10포인트의 가두리를 해놨고, 최대 수익 구간은 345 전후가 되겠죠. 여기가 한 120억대, 347.50으로 가면 한 80억대,
밑으로 342.50은 이제 84억. 340으로 내려가면 줄어들죠. 그러니까 양보를 한다 해도 341선 위쪽으로 348선 요 구간이 선두 세력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호 구간을 따지면은 코스피 200이에요. 요거 전일종가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요 구간이 되겠고 341.42에서 346.57 구간이 되고 선물로 따지면 선물로 환산을 하면 지금 베이스 차가 얼마냐면은 1.80이에요. 그렇죠. 베이시스 선물하고 지금 코스피 200하고 근데 요즘은 지금 굉장히 편차가 커집니다. 이게 평상시처럼 계속 뭐 1.5를 유지를 해준다든지 2.0을 유지를 해주는 게 아니고 장중에 뭐 1.0으로 내려왔다 장이 끝나면 2.0으로 올렸다가 또 2.8까지 갔다가 다시 1.5로 떨어뜨리는 이 선물 세력들이 한마디로 장난을 엄청 많이 치고 있어요. 왜? 추세가 없기 때문에 비추세이기 때문에 박스장에서는 이 선물 선두 세력들이 고무줄처럼 베이스차를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프로그램 매매를 하면서 차익거래를 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1.8포인트로 벌려놓고 끝났는데 그걸 환산을 하게 되면 위쪽으로는 348선을 막아놨다. 아래쪽으로는 343선을 막아놨다. 방어 지지선으로 방어벽을 구축해놨다. 만약에 이 자리를 붕괴가 돼야만이 초대박이 나는 거예요. 콜로 348선이 돌파가 돼야 밑으로 343선이 이탈이 돼야 초대박이 난다. 그런데 지금 포지션을 보면 상방으로는 348선에 문 닫아 놨는데 그렇죠. 여기 문 닫아 놔버렸죠. 근데 아랫방향은 최대 어디까지? 337.50까지 이 구간까지도 열어놨다. 그러면 337선이면은 아랫방향으로 한 50포인트는 아랫방향으로 열어놨다는 얘기예요. 코스피 지수 아시죠? 상방보다는 지금 하방으로 크게 열어놓은 그런 위클리 옵션 선두 세력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걸로 결제가 다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아침에 딱 시작을 하게 되면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에 선두 세력들이 새로운 이거 눈속임을 약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사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밑으로 깰 건지 위로 돌파할 건지를 9시 반에서 10시에 이 포지션을 약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348선을 돌파하게 되면 하방맨들은 철수를 해야 돼.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선물로 350선. 그 다음에 352선까지 갈 수 있고 아랫방향으로 343선이 이탈되면 어떻게 돼? 341선, 339선, 337선, 334선까지도 열어놓은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343을 이탈하지 않는다. 여기서 무조건 매수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무너지면 얼른 도망 나와야 돼. 여기 돌파되면 얼른 도망 나와야 돼. 그래서 요 구간에 최적 만기 구간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추세가 형성되면서 콜 대박, 풋 대박. 이것은 내일 아침, 내일이 아니고 월요일 날 10시 이후에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급변했을 경우에는 어떤 호황제에 의해서 1시나 2시에 또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최종 결제 지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24일 날이죠. 24일 날 상방으로 가서 아랫방향으로 크게 결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아랫방향으로 346선 위에서는 하방 공략을 하자. 그리고 결제는 밑에 344점 뭐 한 300
43.75가 유력하다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풋에서 환매가 들어오면 아랫방향으로 5.5%, 5.5 대 4.5다. 하방이 유리하다 얘기했죠. 결국 342.88인가에 마감이 됐죠. 그렇죠? 8인가? 여기에 마감이 됐어요. 그만큼 위에서 하방 공략을 해서 이렇게 결제해서 밑으로 큰 수익을 낸 목요일날 시장이다. 그래서 승률 항상 95%에 도전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틀려서 어떻게 80몇 프로 내려갔다가 다시 90%를 회복했고, 지난번 95% 올렸다가 틀려서 90%. 그래서 항상 지금 90%대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봉 캔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캔들. 주봉 캔들. 주봉 캔들을 지금 이제 주봉도 움직일 공간이 이제 많이 생겼죠. 여기 보면은 지금 주봉이 이렇게 박스로 탁 지금 펼쳐지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지금 추세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주 동안에 더 이 자리에 이제 멈출 것인지, 여기를 멈출 것인지, 이게 돌파가 돼서 상방으로 20주 이평선, 그렇죠? 여기가 무슨 선입니까? 360선, 여기는 미결제 세력과 금융투자의 전투 구간이죠. 그 다음에 60주 강력저항선은 여기가 파생으로 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방어를 해야 돼. 거기 저 60주선은 누구? 금융투자하고 기타 법인들이 막 저걸 뚫어야 돼. 여기서 3대1 구간. 그러니까 상방으로 추세선이 돌파하려면 350선을 일단 뚫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 위에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그 다음에 미결제 세력들이 상방을 지금 문을 첩첩 막 닫아놓고 있다고. 그래서 상방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놨다. 다만 이것을 돌파하려면 대형 호재가 떠야 된다. 그래서 이 미결제나 보통 외국인들을 다 잠재우고 상방으로 뚫어버리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차, 기아차 대형주를 묻지마 매수로 해서 쳐 올리지 않으면 돌파하기가 어떻게다?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방으로는 지금 외국인하고 개인이 하방 포지션을 어떻게 돼? 많이 들고 있다. 금융투자는 지금 손실 구간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무너지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선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월봉에 있어서 상방으로 전환하려면 356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주봉으로는 지금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 348선을 무조건 돌파를 해야 돼요. 여기에 월봉 중심값, 주봉 중심값 이 자리를 월요일날 어떻게 돼? 무조건 돌파를 일단 시켜야만이 상방으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자리가 월요일날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365선 346.50을 일단 돌파를 해야 주봉에 있어서 힘을 빼서 오는 거고, 348선을 돌파를 해야만이 추세가 상방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 주봉 차원에서. 그래서 이 주봉의 이 자리를 보세요. 346선이 어떻게 38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주 동안의 전투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 요 안에서 움직이려고 346.50을 돌파해야만이 어떻게 돼? 상방을 논할 수 있겠죠. 종가가 밑에 있으니까. 일단 돌파 시도를 해야 돼. 돌파 못하면 어떻게 해? 아랫방향으로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이 주봉의 중심은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분석을 잘 하시고, 여기 뚝방 무너지면 아랫방향으로 지하실로 빠지는 그런 파동이 되고, 이 위쪽으로 돌파하면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봉 예측 캔들 여러분 나름대로 그려보세요. 이건 카이사르 생각이야. 카이사르 생각.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 카이사르는 뭐 346.50에서 348.40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 어림도 없다. 나는 매크로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 여건상 분석을 보니까 야 346선, 348선 돌파를 못하면 나는 하방이다. 그러면 어떻게 눈만 뜨면 매도를 하면 돼요. 외국인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눈만 뜨면 갖다 패대기 치잖아. 그러면 나는 하방이다 생각하면 묻지마 계속 매도를 하고, 어디 돌파하면 컷을 주면 돼? 350선 돌파하면 컷을 주고 도망 나오면 돼요. 무조건 때렸다가 350선 돌파하면 내가 졌다. 항복하고 컷은 해야지. 컷 안 하고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 저 삼각수렴을 벗어나는 점인데. 그렇죠? 나는 무조건 여기는 이제 우리 밸류상 2600은 최저점이다.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2800, 뭐 연말에 3000, 어떤 사람은 뭐 5000도 얘기하는데 나는 상방으로 갈 거다. 묻지마 매수해. 그 대신 어디 깨지면 도망 나와라? 도망 나오는 자리를 잘 알아야 돼. 파생은. 매수를 계속 해도 돼. 일단은 여기 344. 두 번째는 340.40 이하를 깨버리면 무조건 도망 나야 돼. 상방면. 요 하단이 뭐예요? 요거 한 주, 두 주, 세 주. 그렇죠. 꼭지점 달았지? 여기도 개파라겠는데 장대 양봉 세웠잖아. 이게 기준봉이란 말이야. 기준봉을 이 자리를 깨버린다. 이 기준봉의 중심값을 깨버린다. 주봉에. 쏟아진다 이거예요. 그동안 이 위에 있던 매물이 어떻게 된다? 쏟아진다. 그러니까 상방 포지션 들고 있는 사람 도망 나와야 되고, 하방으로 공략하는 사람은 340선 붕괴되면 어떻게 돼? 그냥 계속 하방 공략, 홀딩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그렇죠? 긍정은 부정이고 부정은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지금 카이사르가 하방이 유리하다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350선을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일단 컷을 주고 355선에 가서 다시 매도를 하면 된다. 아시죠? 여기서 또 매도 쳤는데 또 컷 당한다. 또 컷 줘. 그리고 어디 가서 이건 마지막 전쟁터 20주 이평선 362선 365선에 가서 다시 또 때리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아시죠? 여기마저 돌파한다면 패배. 완전 패배. 두 손 들고 나오면 돼요. 손 들고 나오면 된다고. 거기서 버티면 어떻게 된다? 계좌가 깡통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봉 카이사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선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내가 어디에서 매집을 해서 어디 되면 컷을 주고, 그렇죠? 어디에서 매집을 해서 어디 돌파하면 나는 컷을 주겠다. 이걸 명확하게 세워서 하는 사람만이 파생해서 이길 수 있다. 어정쩡하게 A라는 전문가가 뭐 폭등을 한대. 그 매수해야 돼. 어느 전문가 나와서 야 이제 뭐 주식시장 망가질 때 이제 매도를 해야 된대. 그럼 매도했다가 위쪽으로 딱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본인이 분석하지 않고 남의 의지에서 파생을 투자한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무조건 본인이 분석을 해서 컷줄 자리 명확하게 하고 대응만 잘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차트를 놓고 예측 캔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파생에는 절대 고수가 없다. 아무리 고수라도 공부를 게을리하는 자는 한 방에 쪽박찬다. 그건 과거에 선물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쫄딱 망하고 나간 경우가, 그런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이게 가장 중요하지. 또 월요일날 위클리 만기 파동까지 껴있기 때문에 파동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하나씩 차근차근. 일단 우리 시장은 지금 351.70에 고점을 찍고 여기가 갭을 만들어 놓은 상태. 그렇죠? 밑에도 여기가 갭을 만들어 놨다겠죠. 갭. 위에 갭, 밑에 갭.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돼? 위에 철통방어 추세선으로 방어를 해놨고, 밑으로 지금 추세선을 일봉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소파동 추세선이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 340선이 이탈되면 안 되는 그림으로.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일봉에 344선을 재이탈을 하게 되면 340 초반까지 가고, 여기가 붕괴가 되면 곤두박질 치고, 앞에 주봉으로 봤죠? 주봉으로 봤죠? 이렇게 큰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다. 선두 세력들이. 그리고 지금 만기가 요 안에 있다. 그렇죠? 요 안에. 앞에서 충분히 또 설명드렸죠? 요 안에. 그래서 1구간, 그 다음에 이 자리 362선 돌파하면 368선까지 가는 파동. 그 다음에 밑에 362선 3선 이탈되면 340선. 만약에 340선이 이탈되면 어떻게 된다? 폭락이다. 그 다음에 348 돌파하게 되면 급등 가능성도 있다. 아시죠? 요렇게 분석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쪽에 주봉, 일봉, 윗단에 346.85, 347.83. 그렇죠? 요게 이제 주봉하고 일봉이니까, 이 자리를 두 개를 다 돌파를 해야 상방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348선을 돌파를 해야, 위쪽으로 열린다. 그 전까지는 지금, 움직임이 왜 346점 이하에 있기 때문에 종가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이 먼저 된다고. 이렇게 저항이.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 여기가 저항이 먼저다. 여기 돌파를 해야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렇죠? 여기가 저항이면 밑으로 먼저 뺄 수가 있고, 여기가 지지되면 박스장이지만 이탈이 되면 어떻게 뚝방 무너져서 폭락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얘기드리면 카이사르 생각, 여러분들도 요거 자료를 카페에다가 제가 올려 드릴 테니까 그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파생, 특히 옵션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 승부를 보시려면 차라리 선물 같은 경우 그런 게임에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조금 공유를 하자면 카이사르 파동연구소에 와서 자유 게시판에 오면 우리 그 회원님이 이제 그 절절한 내용이 있어요. 그동안 이 옵션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 한번 참고상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을 하셔야 돼요. ELW 옵션은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상품을 지금 내놓고 투기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 투기판에서 이기려면 엄청난 준비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비법은 어떻게 돼요? 평범한 것에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어떻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나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